부산박물관 뒤뜰에는 자유의 횃불을 든 청동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청동상은 부산탑의 일부분으로 서면 로타리에 있던 것을 박물관으로 옮긴 것이죠. 부산탑은 1963년 직할시 성격을 기념해서 부산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1981년 지하철 공사로 인해 철거되고 맙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산탑 기념비에서 탑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굴지의 기업인들 이름이 보이는군요. 1960년대 이들이 부산에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재건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경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동목목재라든지 락키 공업사라든지 제일제당이라든지 신진자동차라든지 이런 국내에 굵직굵직한 기업의 모태 기업이 부산을 중심으로 발전됐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기수가 된 이들이 부산에서 기업 활동을 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전쟁이 터지자 서울은 폐허가 됩니다. 공장이며 사무실이며 성한 곳이 없었죠. 서울에 밀집해 있던 기업들은 전쟁 피해가 덜한 부산으로 향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활동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휴전 후 첫 원조 물자가 부산항에 도착했다. 당시 미군과 유엔이 보내준 원조 물자는 쌀과 밀 등의 식량과 원면, 그리고 목재와 시멘트 등의 건축 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때마침 미국의 원조 물자가 쏟아졌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았죠. 부산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원조 물자를 가지고 발빠르게 생필품을 만들어냅니다. 물자 부족으로 아우성 치던 시절이라 만들기 무섭게 팔렸죠. 한국 경제는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그 원조는 굉장히 큰 액수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이 그 원조하는 그 품목 중에 세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설탕이었고요. 하나는 밀가루였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면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색깔이 하얗다 그래가지고 우리 삼백산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분, 제당, 제면 이게 이제 사실은 1950년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이런 산업으로 등장합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통에 부산으로 내려온 그는 동광동에 삼성물산을 세웁니다. 뭐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고철 내다 파는 일만 하겠노? 이제 슬슬 다른 사업 좀 해봐야 안 되겠나? 아이, 물건을 만들려면 공장이 필요한데 그게 시간이랑 돈 잡아먹는 귀신 아닙니까? 언제 만들어가, 언제 팔아서, 언제 돈 법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값싼 원조 물자에 밀려갖고 경쟁도 안 되고, 우선은 외국에서 값싼 물건을 들여와가 파는 게 최선입니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우리가 번 돈이 하루아침에 훅 나간다는 걸 왜 파악을 못해? 그러면 고무공장은 어떠십니까? 요새 대세 아닙니까? 이 공장도 제법 있어가 기술이나 정보 배우기도 쉽습니다. 부산에 고무공장이 몇 개고? 약해. 남들이 시도 안 하는 걸로 사람들이 꼭 필요할 만한 그런 걸 생각하란 말이야.
이때 이병철의 머릿속을 스친 것이 설탕이었습니다. 동천이 흐르는 부전동 일대 1,500여 평의 땅에 제1제당을 세웁니다. 방대한 공장 규모는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습니다. 공장의 기계와 설비 또한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신식이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대규모 생산시설이었던 제1제당. 이곳에서 삼성그룹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 공장이란 말이지. 이렇게 넓은 틀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자네가 수고가 많았네. 어떤가? 공장장님은 이 마음에 드나? 예. 바로 옆에 동천이 있어서 물 끌어 쓰기도 쉽고 항구와 가까워서 원료 운반하기도 쉽고 이래저래 대길입니다. 원료를 확보하고 기계까지 설치했지만 웬일인지 설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전화를 해봤나? 예. 이론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와 기계가 안 돌아가노? 일본에서 들여온 기계인데 일본 기술자 직접 설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했던 게 뭔가를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6개월 동안 공들인 작업 아니가. 일본 일초가 급한 마당에. 사장님! 왜 호들갑이고? 성공했습니다. 설탕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거고? 그동안 원료를 너무 많이 넣었던 모양입니다. 조금씩 넣고 기계를 돌려보니 희고 달달한 가루가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탕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설탕 가격은 근당 100원으로 수입 설탕의 3분의 1 가격에 불과했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계를 돌려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설탕을 한 트럭 싣고 가면 저녁엔 돈을 한 트럭 싣고 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오늘날의 삼성그룹이 있게 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기업과 공장들이 동천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제강점기만 해도 부산의 주된 공업시설은 서구, 동구, 중구 일대인 일본인 전관 거류지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을 지을 땅이 부족해진 거죠. 일본인들은 전관 거류지 너머의 동천 일대를 주목합니다. 북한과 가까운 데다가 전관 거류지와의 교통 문제도 해결이 되어서 새로운 공업지로 안성맞춤이었죠. 일본인들은 허허벌판인 이곳에 고무, 섬유, 기계 등의 공장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것이 1917년 범일동에 세워진 조선방직이었습니다. 용지 8만 평, 건물 54동, 종업원 3천여 명의 조선방직은 국내 최대 규모였습니다. 공업화가 좀 진전이 되면서 용지가 이제 부족하니까 좀 더 넓은 땅을 찾아가지고 점차적으로 이제 서면 이쪽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그 공장이 등장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공업 용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물이 필요하죠. 물은 물은 공업 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동천 주변에 입지하는 이런 결과가 1930대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이후의 상황은 어떨까요? 해방 이후의 지도를 보면은 동촌 주변으로 여전히 많은 공장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인들은 황급히 귀국길에 오릅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팽개치고 간 재산을 적산이라 하는데 임자 없는 적산 가옥이며 토지는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었죠. 하지만 덩치가 큰 적산 기업은 예외였습니다. 해방 이후 정부에서 알짜배기 적산 기업을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적산 기업은 규모도 크고 설비도 좋았기 때문에 인수만 하면 재벌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차지하기 위해 너도 나도 정치 권력에 줄을 댔습니다. 첼의 적산 기업 가운데는 아주 규모도 크고 알짜배기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 많이 불화받게 되면은 일시졸지에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그때 시세말로 그 미제주갑을 주었다든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졌다든가 그런 표현도 그때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시설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시설이 다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팔로도 개척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시에 이제 큰 부를 축적하죠. 그래 그거는 이제 권력층하고 다 결탁하지 않으면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해방 이후 부산은 제조업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중심에 LG그룹 창업주인 구인회가 있었죠. 화장품 판매상이던 그는 1947년 대신동 자택에서 크림 제조에 성공합니다. 당시 여느 공장들처럼 동촌 주변으로 확장 이전하게 되죠. 그동안 수고 많았다.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다. 향도 좋고 부들부들한 게 우리가 만든 거지만 이거 물건이네 물건. 우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잘 팔려야지. 사람들 눈 확 끌만한 게 필요합니다. 맞는 말이다. 무슨 좋은 아이디어 없나? 통에 예쁜 여자 사진 붙이는 건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다. 요즘에 누가 인기가 많나? 이 여배 어떻습니까? 오케스트라의 소녀라는 영화 주인공인데 예쁘고 탐하게 나온 게 인기 많더라고 얘. 크림통은 해결됐고 이름은 뭐라 짓지? 이왕이면 이름도 영어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 행운이란 뜻의 럭키 어떻습니까? 럭키! 영어로는 럭키, 우리나라 말로는 락키! 즐거울 락에 기쁠 히 락키! 뜻도 좋고 입에도 찰싹 붙네. 자자, 가자. 응? 기업 이름 락키와 화장품 이름 럭키는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럭키 크림은 날개 돋은 듯 팔렸습니다. 구인의 사장은 럭키 크림으로 럭키한 출발을 한 셈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 어디 있는겨? 사장 당장 나와보소! 제가 사장입니다. 이 보이는겨?
그림통이 깨지가 제일 많이나 못 쓰게 됐다 인겨. 이거 짝긴거 이거 물려줄긴가 말긴겨. 당연히 물어드려야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기고? 한두 통도 아니고 절반이나 깨졌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기고? 아무래도 도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 크림 수백 개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통끼리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단 말인데 이거 안 깨지는 통 만들 수 없나? 이리하여 깨지지 않는 크림통, 플라스틱 개발에 몰두합니다. 이것이 성공하자 비누값, 칫솔, 빗 등을 연이어 생산하게 됩니다. 플라스틱 산업은 한국 산업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최초의 국산 치약인 럭키 치약은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럭키비누 사이서, 럭키비누 사이서, 예. 당시 치약의 대명사로 불린 미국 치약 콜게이트를 물리치고 국내 시장을 장악합니다. 유수한 제품들이 생산됐던 LG화학의 공장 자리에는 어린이를 위한 사이언스 홀이 들어서 있습니다. (1990년) 공장을 청주로 이전하기까지 락키화학이 현대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곳입니다. 대우버스의 전신인 신진공업사도 1955년 동천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승용차인 신성호가 이곳에서 생산됐죠. 이후 대우자동차로 바뀌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발지가 됐습니다. 동천이야말로 한국 경제 발전을 이끈 기업인들에게 고향 같은 곳은 아니었을까요?